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드디어 이재명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끝났습니다. 9명 중 6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당시는 TV 토론을 보면 이재명 1명을 놓고 나머지 8명이 물어뜯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경선이 끝난 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이재명이 주춤거리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역시 그동안 견고한 이강 구도를 가져온 윤석열, 이재명의 아성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지사 이제 내 코가 석자다,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TV 토론 같은 거 할 때 8명이 나를 향해 덤벼들어도 나는 참았다. 그런데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낙연 전 대표의 가장 아픈 부분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측근이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 과거 측근 비리 의혹을 거론한 겁니다. 또 이낙연 가족에 대해서도 추가 폭로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지사 부인 해경군 김씨, 김혜경씨 문제 등등 가족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어벙 뭐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김혜경씨 맞느냐. 아무튼 많은 논란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문 지지자들을 겨냥한 듯한 이낙연계의 공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이제 참지 않겠다고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방금 전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2판 4판 붙어볼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해서 이낙연의 뭐 약점 이런 게 없겠습니까?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봐주자. 내가 단일화가 되면, 내가 이제 여권의 후보가 되면 다 우리 편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러다가 내가 역전당하겠다. 특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결정은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 이재명계가 뭉쳐서 의외의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감 때문인지 이재명 오늘 말을 세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방금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가족, 그걸 막으려 하는 거냐고 한 분이 진짜로 측근 또는 가족 얘기가 많지 않느냐.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옵티머스 의혹 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한테 가족 금전 그걸 막으려고 하느냐고 묻던 그분이 진짜로 측근 또는 가족 얘기가 많지 않느냐. 가족은 뭘까요?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가족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자, 이거 폭로하기 시작하면 재밌을 겁니다. 자, 요새 이재명의 별명은 김 빠진 사이다입니다. 과거에 사이다 발언으로 이재명 사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고구마인지 무슨 뭐 국밥인지 아무튼 지난번 1대8 같은 분위기로 치러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에서는 분명 이재명은 참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사나이 간격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이 약진했다는 이런 여론조사 발표를 한 곳은 윈지코리아 컨설팅, 바로 이것의 이근형 전 대표, 지금 박시영 대표 다 친문 핵심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를 이재명계는 의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이런 의혹은 지금 야권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이제는 못 참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온 이재명은 본인을 되돌아봐야지, 아니 세상에 문제없는 나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이거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니는 문제가 많은데 왜 문제없는 나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느냐. 자, 이낙연 캠프의 정운현 공보단장이 지난 11일 이재명이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검증에 신중론을 펴자 혹시 해경궁 김씨 건과
본인의 논문 표절건으로 불똥이 튀는 걸 우려한 건 아닐까? 줄리는 든든한 호위무사가 생겨서 좋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석사 논문, 가천대 석사 논문은 표절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아예 이재명은 나 그거 안 받을래 뭐 이렇게 하면서 가천대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역시 지금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은 논문을 안 썼습니다. 학사입니다. 대학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또 해경군 김씨라고 이재명의 부인 이름, 부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나간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주변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나는 기사를 보고 한 얘기다. 자, 이건 뭐냐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이낙연 전 대표의 사무실 가구와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던 이 이낙연 최측근 이모 전 대표실 부실장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자, 이 전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부터 오랜 최측근이었던 이모 씨 옵티머스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진행자가 옵티머스 의혹 때 측근이 건품 수수에 연루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언급한 것이냐고 묻자 이재명은 네, 그분이 그냥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전 대표의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당부 가짜 당원을 만들고 해서 시정을 받은 분이지 않느냐, 핵심 측근이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이 이모 씨 최측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이낙연 전 대표를 보좌하면서 굳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험한 일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할 입장인데 뜬금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가족들을 걸고 넘어지니까 좀 당황스럽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자, 이재명의 향한 연대 집중 공개에도 로키 대응을 한 데 대해서는 다 함께 갈 팀원들인데 그분들이 권투하신 데서 발로 차고 그런다고 해서 같이 발로 차고 이러면 안 됐다. 좀 심한 경우가 몇 개 있어도 다 견뎌냈는데 오히려 제가 부상을 입는 상황이 온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권투했는데 다른 사람은 발로 막 차고 그랬는데 나는 발로 안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나머지 8명을 전부 다 이 반칙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본성이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를 보면 이 이재명은 이제 몰래 이재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먹으로 맞는 건 단련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발로 차니까 원래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부선 이야기도 잠시 나왔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소문을 묻자 이재명은 어떤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 사실이 없다고 증명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아무튼 얼마나 더 검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방법을 가르쳐주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이 이낙연을 향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뒤지면 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 이제 이낙연 지지율이 조금만 더 오르면 뭔가 폭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